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도 시작한 지 벌써 어느덧 중순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한가위 명절, 대명절 추석이 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전국에 가을을 알리는 가을비가 준비합니다. 주쌤이요. 가을을 또 타는 남자라 생긴 건 이렇지만 가을을 상당히 탈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에 그렇게 단비가 좀 내릴 준비를 하는 걸까요? 단기적으로 억지성으로 좀 올라왔던 시장이 조금씩 고점 징후가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온 변화는 많이 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제가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체감적인 지수는 그렇게 크든 위험성을 도래되거나 폭등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오늘장 우리 주식 승천 10시 시즌2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번 동시 만기주를 들어오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강조하죠. 대세 폭락설도 없고 대세 폭등장도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장 먼저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작에 좀 들어오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조금 고생시키고 들어왔을까요? 무려 12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의 우상향 쪽에 현물 수급이 강화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요. 19.36포인트 상승 마감한 1974.67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겠고요. 또한 지난 6월 4일 이후에 석 달 만에 12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 요즘 들어서 코스닥 쪽에 집중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의 메이저가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는커녕 쉬어가는 템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늘 2.66포인트 하락 마감한 521.11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과 아우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한가위를 좀 이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 마감 시황은 정리를 했으니 어떤 멘토가 오늘 월요일장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 준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지 이분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두 분 먼저 인사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저의 우쪽에는 우리 능력자 정대희 멘토가 와 계시고요. 저의 왼쪽에는 이분 아직까지 술 한 잔을 못 기울여봐갖고 아직까지는 서로 어색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치 투자에 적정 주가를 맞춘 이효열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이효열 멘토. 네. 점점 얼굴이 좀 좋아지세요. 이거 뭐 시장이 원하신 대로 지금 종목군들 잘 가서 그런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8월에 사실 2,000포인트를 한번 찍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아시아 증시 위기감 때문에 좀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면서 2,000선 근처로 가니까 일단은 기분은 참 좋습니다. 2,000포인트 부근에 이제 오니까 기분은 좋았다. 자, 정대희 멘토 한 주 동안 뭐 지난주 강연을 네. 어떻게 잘 마무리 졌어요? 뭐 호응도는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호응도는 어마어마했고요. 예, 뭐 예상보다는 좀 많이 호응들 해주셔서 좀 좋았고요. 네. 뭐 오늘 장 보니까 뭐 말 그대로 형은 웃고 아우는 좀 울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효열 멘토님은 웃고 형님이시다 보니까 저는 코스닥을 많이 지중했던 저는 좀 울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요. 두 분 다 한 주 동안은 좀 잘 지내신 것 같고 웃으신 분면이 있고 조금 쓰라린 속내를 감출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출생 김도영 대표 역시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주식 선생님이지만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오늘 장중 공개 방송도 보셨죠? 그래서 저한테 돌을 던졌을지 모르겠지만 전 제 전략 고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장 본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이 어떻게 들어왔었는지, 외국인들은 무엇을 샀고, 또는 어떤 종목군들을 팔았는지 이효열 멘토를 통해서 수급 특징 한번 잡아보죠. 네, 수급이 일단 뭐 대단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 지금 순매수를 3일째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5천억이 넘게 샀어요. 굉장히 큰 매수를 가동을 하면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만은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를 나타내면서 코스피하고는 좀 전혀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아쉬워요. 네,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만기가 이제 목요일인데 오늘은 선물 매도가 좀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건 그동안에 좀 달렸던 자동차주는 오늘 조금 조정이 좀 나왔었고요. 그 밖에 IT라든가 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이라든지 증권 그리고 그 여타 업종이죠. 화학이나 철강, 건설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러면 우리 정대의 멘토를 통해서 코스닥 쪽의 특징들은 좀 어떻는지 수급 현황 좀 한번 볼까요? 예, 일단 뭐 코스닥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울하긴 한데요. 예, 네. 코스닥 쪽은 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셀트리온 시가총액 대장 업종인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좀 테마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전에는 좀 반등을 줬지만 오후장에는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IT 부품주들도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뭐 큰 기술적 반등이 큰 폭에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장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된 종목의 트로이카 쪽으로는 집중력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쉬어가는 템포들이 좀 만들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제가 추측해보건데 지수에 관련된 동시만기에 대한 뭔가의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장 좀 살짝 마무리 한번 돼보고요. 신규 종목, 내일장 전략 중요하겠죠? 요거 한번 잡아보면서요. 오늘 장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심층 분석인 이슈앤토크 출발해볼까요? 앞에서 이열 멘토, 정대희 멘토와 함께 우리가 체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12거래를 연속해서 그리고 2거래를 연속한다라면 현물 시장이 외국인들이 5천억의 순매수 현물. 자, 대차의 축소에도 좋고 공매도의 환매수에 좋습니다. 일단 매수하면서 지수 올라가고 있다는 긍정이겠거든요. 그런데 아니 언제 얘네들 뭐 시동만 걸고 달리는 쪽으로만 집중했나요? 이열 멘토? 조선주 자동차 순항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일단 뭐 저도 포트에 뭐 기아차라든가 이제 뭐 삼성중공 편입이 돼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주도주군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익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치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기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세적인 상승은 좀 이어갔고요. 다만 이제 오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아시겠습니다.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아직 새벽에, 결과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소간에 일단 심리적인 어떤 저항을 좀 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냈었기 때문에 오늘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 좀 심층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유럽발 지수 때문에 저가 수준 마무리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 쪽의 이용, 그 다음에 중국발 지표 좋아진다고 해서 이제 순풍에 돛대를 제대로 달았다. 그렇습니다. 간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이 3대 대형 업체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어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가 사실은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아픔을 좀 겪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고점이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최근에 한 2년간 정도는 굉장히 조선주가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유럽 경기의 회복이라든가 또 최근에 수주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주도주의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회사별로 기업별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뭐 자동차주나 조선주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미처 사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라든가 이를 활용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열멘토. 네. 지금 조선 중공업들 3대 메이저들 그리고 자동차 이제 현대기아차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실제 체감의 주가는 이미 2,000포인트를 넘었다. 두 종목 모두 다. 자,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사실은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네네. 선반영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만 수주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추가적인 수주로 인한 모멘텀이 계속 뉴스화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면 계속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지금도 굉장히 추세를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상승세는 조금 더 2,000포인트 도달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에 반해서 실적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반영을 많이 못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오히려 주가가 오른 이후에 작년에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반등의 아직 흐름에 있다. 아직 고점을 돌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체감상 2,000포인트긴 하지만 더 간다. 그렇죠. 중공업주, 조선주, 조선주, 자동차주. 자, 그럼 정도면 또. 예. 자, 체감에 2,000포인트, 현대기아차 2,000포인트 체감에 와 있다, 주가상. 예. 얘기 들어가는 어때요? 동의하세요? 예, 저도 뭐 동의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잠깐만. 그럼 차익 실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지수 자체가 1950포인트 단기 고점 정도에 와 있는데요. 네. 자, 요번에도 강연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만 65에서 60포인트 정도까지는 윗꼬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지금 단기 고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이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그 판매량이 미국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미국의 자동차 산업 그 상승 지수보다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캐파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되면 충분히 자동차는 실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그럼 정되면 또, 예. 이 운수 장비 쪽 하면 완성차, 예.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주가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업종 전체적인 분위기 상당히 우상향을 만들어지고 있지만 예. 향후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향후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요. 주가는 약간 조정세를, 즉 지금 우리가 9월 12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예의주시해야 될 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그 선반영이 좀 약간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 후 그 결과에 의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고용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중국의 경제지표가 호조가 나오면서 네. 그 대부분의 대형주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업 관련해서 약간의 단기 뭐 조정은 들어올 수 있겠고, 또 네. FOMC 이벤트 때문에 조정은 들어올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운수 장비의 주가가 예. 쉬어갈 템포는 있다. 예. 그 얘긴즉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시세 때문에 일일비하신다면 이익 실현을 좀 해야겠네요. 예, 일단은 뭐 제가 이번에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짧게는 비중을 수익 중이신 분들은 반매도라든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줍니다. 조정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지금 이런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를 노리고 계신 분들도 좀 그때 조정 후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충분히 수익이 차후에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대면 또 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유럽의 그 G3 지금 뭐 유럽과 중국의 그 글로벌 경기 그 회복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잘 가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제조업이 70%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선박이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매출처가 가장 큰 곳이 유럽입니다. 네. 아무래도 유럽의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중공업 관련 종목도 충분히 주가가 똑같이 운수 장비 쪽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도 이건 역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조금. 예,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차후에 분명히 이 중공업 관련 종목들은요 최근에 뭐 신조선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네. 거기에 따른 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목표 수주량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이제 최근에 종목들이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이런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벌써 약 그 목표 수주액의 70에서 60%를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어쩌면 목표량을 달성하지 않을까. 5년 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동반되면 충분히 중공업 관련 종목들도 뭐 경기 회복이 되죠.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 충분히 실적으로 동반돼서 날아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두 분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완성차와 중공업 완성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빅3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우상향을 갈 것이다. 주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열 멘토하고 우리가 한번 보자. 지금 현재 적정 주가 러프하게 좀 보자고요. 네네. 과열권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인지, 뭐 현대중공업부터 현대차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주가 위치.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ROE가 20%가 넘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매출액을 내는 회사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ROE가 20%가 넘는 아주 좋은 회사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대차를 일단 그 예로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잠깐 보시죠. 시가총액이 5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최근 주가 상승을 해서 54조 원인데 지금 이 그 실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9조 원이 됐었고요. 올해도 지금 계속 순항을 하고 있어요. 올해 좀 우려를 했었는데 9조 원이 넘는다고 봤을 때는 지금의 50조 원의 사실은 그 시가총액은 충분히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현재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면 아직까지 고평가 국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공업과 완성차가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우상향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것 같겠고요. 조선주 자동차 일제 반등의 순항 여부를 체크해 보니까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쪽에서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결론이 좀 난 것 같겠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외국인들 뭐예요? 정대의 멘토. 네. 자, 보니까 전기전자와 자동차 섹터로만 집중했던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화학, 철강, 뭐 건설, 경기 민감주 쪽으로 된 매수가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이유 뭐예요? 일단 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가장 뭐 큰 거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죠. 뭐 이런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즉 유럽에서도 최근에 그 미국계 자본들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유럽 경기가 살아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경기, 즉 최근에 지표가 발표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들 때문에 중국의 그 전통적인 뭐 내수주라고 하죠. 철강, 화학, 건설주들도 한번 모멘텀이 한번 시장에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좀 양쪽 하나 우려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코스닥, 즉 리스크가 큰 코스닥보다는 안전 좀 리스크가 덜한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이러한 모멘텀을 타고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라는 걸 타고 들어가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발 지표에 의한 호재다. 오늘도 나왔죠. 이번 주 사실 중국 지표 상당히 계속 지난주에도 좋게 나왔고 이번 주 오늘도 신호탄이 좀 좋게 나왔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따지기에는 이 경기 민감주들 중국 쪽 내용이 사실은 많아요. 중국발 경제 경착륙 우려가 회소되고 있는 경제 지표예요, 이열 멘토. 네네네. 자, 외국인들 이거 완벽히 순환매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뭐 완벽히 순환매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아직은 어렵다. 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좀 올라 보이실 거예요. 지금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올라 있는 걸로 보시면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롯데케미칼의 월봉이거든요.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 과거 2011년도에 47만 원을 갔던 주가였는데 지금 18만 원대죠.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의 흐름이라고 아직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여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15만 원의 고점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죠. 물론 최근에 이제 대림산업도 많이 올랐는데요. 대림산업의 경우 예를 좀 드려드리면 뭐 12만 원 이상 상당히 높은 가격에 유지됐던 건설주도 사실 최근에 많이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외국인의 지금도 아직까지는 오늘도 좀 흐름을 좀 보면 아직까지도 운수장비 쪽이라든가 이쪽에 조금 더 매수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즉흥적인 질문합니다. 두 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수 관련된 트로이카적인 지수를 슈팅내었던 쪽으로 쏠려다가 점차적으로 지금 이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는데 기본 소재 쪽으로 지금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포트 다 비어 있습니다. 자, 어떤 섹터, 어떤 건 넣으시겠습니까? 정대희 멘토 한번 들어보죠. 저 일단 뭐 화학 종목으로 지금 뭐 넣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유. 일단 뭐 화학 쪽이 2차 전지 분야가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에너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화학이 뭐 다양한 그 모든 업종의 소재 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 소재 쪽에서는 화학이 없으면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화학 쪽을 좀 저는 보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정대 멘토 화학이래요. 그냥 이열 멘토 답변 궁금해요. 다 넣어야죠. 저는 다 넣어야죠. 지금 업종을 가리실 게 아니라요. 지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사기 좋은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제 기술적 반등 수준에 있는 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적정주가에 아직 미치지도 못했다. 그렇죠. 일봉상으로는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네.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또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올라오고 있는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어떤 한 업종이 먼저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동시자발적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맞춰서 역시 전체적인 업종 다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열면 또 만약에요. 네. 지금 포트에 있는 자동차주가 있단 말이죠. 완성차. 그죠? 네. 완성차를 빼고요. 네. 넣으실 의향도 있습니까? 경기 민감도.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아, 왜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가치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가치적인 흐름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자동차주를 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ROE가 20%가 넘고요. 실적이 대단합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추가적인 여력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건설을 보는 것은 지금 순환매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의 또 업황이 약간 개선되는 흐름 쪽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편입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전차군단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전차군단 자체 2열 멘토는 뺄 생각이 없다라는 의견을 좀 듣고요. 정도의 멘토는요. 만약에 전차군단 빼고 예. 지금 화학주만 넣을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도 다 넣고는 싶은데 네. 우리가 이제 자금의 한계 여력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학을 뽑는다면 정했으니까. 예, 네. 화학을 저는 뭐 제 포트에 좀 2차 전지 쪽으로 엮여 있지만 어쨌든 화학 쪽 분야로도 볼 수 있는 뭐 전기 섹터도 엮여 있는 뭐 삼성 SDI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좀 만족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래요. 자, 근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죠. 건설. 자, 금융 잠시 뒤에 얘기하고. 예. 화학, 철강, 바닥 대비 너무 올랐어요. 추격 매수. 자, 우리 대륙에 전 안 해요. 전 추격 매수 할 생각 없어요, 지금. 얘네들. 경기 민감주. 예? 자, 정대면 또 어떡할래요? 추격 매수 되는 건 타이밍 나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추격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운수장비라든가 전기전자와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지수를 끌고 올라왔던 업종인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 즉 철강화학이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이 나왔던 거는 양쪽 하나 우려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발 호재가 작용했죠.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건설주라든가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더 강세를 보였던 거고 어차피 지금 최근에 지수를 견인했던 종목들은 바닥에서 좀 저점을 다지고 올라왔던, 즉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고 나갔던 이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격 매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 후의 매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네. 조정 오면 뭐 건설이 됐던 철강이 됐던 운수창고가 됐던 다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왜? 그 이유는 이제 글로벌 경기. 그래서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좀 그나마 코스닥보다 리스크가 좀 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대형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 후에 매수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2열 멘토. 네. 추격 매수 해도 돼요? 적정유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해도 일단은 될 것 같은데. 그 종목별로도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또 상승폭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뭐 추격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격도가 좀 벌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21선하고 이격도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조정이 안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그렇죠. 나올까봐. 우리가 주식 격언에 보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죠. 그래서 조정이 과연 올 것이냐. 지금 2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실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주가 흐름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일단은 발을 담글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략이 분명히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대의 멘토 같은 경우 추격 매수를 자제하자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이 경기 민감주에 관련된 철강, 화학, 그리고 건설 섹터에서 2열 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 발이라도 담가보자.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종목별 장세에서. 이렇게 의견을 좀 줬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열 멘토는 적정 주가를 잡아보는 입장에서 패러다임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발은 무조건 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대의 멘토도 역시 앞으로의 대세 쪽에 이격은 없긴 없지만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세 눌림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자. 이렇게 좀 보수적인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요. 중국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또한 미국발 지표가 좋아지는 거, 뭐, 우리가 더 알고 있는데, 자, 조선주, 그 다음 경기 민감주들 상당히 우상향, 하반기 기대해볼 만한 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못 가던 아이들이, 우리 주니어들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금융섹터입니다. 자, 은행, 증권, 보험이 오늘 상당히 제대로 튀기 시작했거든요. 금융주는 왜 튀는 겁니까? 정대면서.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처럼 이제 그 뭐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가 나왔고 또 양적 완화 그 고용지표에 따라서 고용지표가 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증시가 회복이 되지 않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 아직까지는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온 건 아니고 단지 증시에 대한 회복 기대감, 즉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증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좀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뿐이었다? 예, 일단 오늘 순환매도로? 저는 기대감에 따른 단순한 반등이다라고 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주쌤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자, 이월 멘토. 네. 최근에 이렇게 금융주가 가지 못했던 이유 왠가요?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사실 이 대외 변수라든가 이렇게 흔들릴 때 변동성 장에서 있어서 금융주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굉장히 금융주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요. 특히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인데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순환매적인 흐름도 뭐 어느 정도는 궤를 갖춰두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차 군단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매수 같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종도 전체적으로 레벨이 그동안 낮아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증권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반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충분히 물려주고 저희들 편으로 물려주고도 손실이 나더라도 살만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 금융 섹터 중에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섹터가 혹시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증권 같은 경우는요. 증권은 워낙 사실 지금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다만 이제 지수가 다시 2000을 향해 가면서 다시 한번 증권주는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으로 뭐 리테일 사업이다 뭐다 정부 정책을 놓고만 보더라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증권주는 사실 발목 제일 많이 잡잖아요. 네. 그래서 증권주는 약간 질적 반등 흐름으로 좀 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금융주,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평가를 좀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은행주 같은 경우 충분히 반등에 나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보험주 일부에서는 상당히 좀 반등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은행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대면토. 예. 금융 섹터 중에 바닥 찍은 거 있다라고 보는 거. 전 일단 뭐 증권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있다. 예, 뭐 증권주로. 차트를 보셔도 네.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뭐 2011년도 때 그 저점을 다시 한번 지금 똑같이 다지고 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좀 차트를 확대해 보면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약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호재성 그 뭐 순환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반등 좀 과거의 반등 자리에서 정확히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저점은 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두 분 다 금융 섹터는 조심스럽지만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두셨고, 이 세 개의 금융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 증권, 보험을 놓고 보면 매력은 증권 쪽으로 집중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주쌤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 긁어드리는 역할을 좀 하잖아요. 자, 탑픽 종목 찍으러 갑니다. 2월 멘트부터 하실까요? 글쎄, 금융업종이죠. 네, 증권 섹터라든가. 저는 이제 은행업종을 말씀드렸고요. 은행업종으로요? 네, 저는 네네. 은행업종이 유망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지금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네. 지금 현대해상이라든가, 현대해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오늘 동부화재 무지하게 튀던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사실 그 월봉인데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추세 상승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그런 오호, 섹터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뭐 신한지주로 대표되는 지금 뭐 은행주로 한번 보시면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인 상태에서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20월 평균선을 넘어서고 있죠. 뭔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는 빠졌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익의 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업황 부분에서의 좀 그런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업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탑픽.
은행업종. 은행업종에서는 비슷하게 하나금융지주라든가 신한지주가 아마 대장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주식인 KB금융이 아니고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가 여러 가지 뭐 ROE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 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주가 대비해서는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가 좀 더 매력이 있다. 2열 멘토는 좀 가져오셨고요. 자, 정대희 멘토는요. 증권주 중에서 탑픽. 증권주 중에서는 뭐 삼성증권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뭐 수급상으로도 뭐 외국인들이 계속 지수와 함께 뭐 10일 연속 지금 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차트상으로도 아까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좀 중요한 거는요. 이미 손절가가 명확하게 지금 44,000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분할 매수 정도로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공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비중을 많이는 들어가지 마시고 한 5에서 10% 정도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만 좀 매매해 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중은 내보내고 보자. 예, 일단은 뭐 보초병 정도는 좀 내보내 보고 나서 뭐 짧은 수익이라도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애매한 자리란 말이죠. 이 금융주가. 근데 금융주를 포트에다가 그냥 버리고 가기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되는 위치거든요. 자, 이런 2월 멘토. 포트에 반드시 늘 섹터라고 보십니까? 금융섹터요? 네. 근데 워낙 지금 매력 있는 섹터가 많아요. 지금 뭐 금융섹터로도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지금 전차건단을 비롯해서 말씀 계속 드렸죠? 네. 전차건단을 비롯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업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금융업종의 장점은 하반기 경직성이 좀 강할 수 있습니다. 워낙 좀 안정적인 내수업종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금융업종도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늘 생각은? 뭐 흐름을 봐서 일단은 뭐 편입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당장 넣고 싶은 생각은 없다. 워낙 사실 그동안 금융주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네네. 좀 무거웠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조금은 좀 주춤하게 되네요. 주춤하게 된다. 자, 정대 멘토는요? 예. 뭐 지금 삼성증권 말씀드렸지만요. 가급적이면 저도 뭐 이제 건설주라든가 이거 특히 뭐 증권 보험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은 좀 포트에 잘 답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요거는 좀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내려와 보실 분들은 좀 매매해 보셔도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증권주도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좀 저도 비중 축소 조금만 하셔서 들어가 보셔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관망하셔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대 멘토는 결국은 지금 당장 금융 섹터는 포트에 지금 공격적으로 집어넣을 생각이 없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단은 뭐 치고 빠지는 전략을.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좀 가져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2열 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 포트에 집어넣을 만한 트로이카 부분뿐만 아니라 업종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 섹터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당장은 집어넣을 생각을 조금 보류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치고 빠지는 단기 단타라고 하겠죠. 네, 방송용 용어는 아닌데 그런 전략으로 좀 본다라면 금융 섹터 분명히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금융 섹터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심층 분석에도 좀 살펴보니까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종목도 좀 많이 나왔고요. 정신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전차 부대, IT와 그다음에 완성차 쪽, 자동차 부품 쪽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결론을 좀 주었고요. 또한 이제 시동을 걸어서 엔진을 갖고 가게 되는 중공업과 자동차는 여전히 주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오래간만에 시장 대비해서 급반등을 나왔던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자리가 참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면 충분히 승산을 잇는 업종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금융섹터 중에서 2월 멘토는 적정 주가를 보면 은행 섹터라고 지정해줬고 우리 정대희 멘토는 증권 섹터다 라고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멘토링과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샘플러스를 통해서 좀 찾아오시든가요. 또는 지금 전략을 잘 세우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층 분석 이슈 앤 토크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짓고요. 좀 더 가볍지만 이 두 분의 색깔론 어디까지 이빨을 꽉 물고 대응하는지 자, 내일장 승천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멘토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승부수를 띄우는지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자,
자, 이열 멘토가 내일장 승산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을 공격적으로 붙습니다. 시장 우상향이다라는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요. 경기 민감주가 들어왔군요. LG 상사와 롯데 케미칼 두 종목을 내일장 승천주로 이열 멘토가 가지고 나오셨고요. 자, 능력자 정대희 멘토는 포트의 점검 쪽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 이유는 만기 결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승부를 보기에는 아직 보수적 관점 보자라는 부분에서 승천주를 안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편안하게 이슈앤 토크까지 마무리 졌다라면 이제 이분들 색깔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효열 멘토의 LG상사하면 제 포트에는 현대상사 싸움이 붙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LG상사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LG상사는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저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가치 투자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LG상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사실 12년에 한 6만원 선 이상 형성했던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요인은 일단 석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마진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또 평가이익이 좀 축소됐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사실 2분기까지 LG상사가 어닝 쇼크를 이루면서 충분히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3만원 선을 바닥으로 지금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만원 선을 지금 세 번째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 고점이 34,000원 선을 지금 세 번째 지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에서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현대 엔지니어링과 더불어서 플랜트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분기부터는 다소간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히 실적 부진에 대한 이슈는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추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LG상사 최근에 일단 이 자원개발 쪽이 좀 주춤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하는 흐름인데,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는 것은 정유주와 더불어서 이제 시리아 사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좀 해주면서 반등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할 건 없고 치고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일단 일단 실적 개선 부분인데요. 일단 기업 분석을 좀 보면은 올 예상 IFRS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좀 감소하는 모습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좀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예상치에 대해서 실적이 더 개선돼서 주가가 향후 더 장기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걸 봐야 되는지 시청자들이, 그리고 실적이 더 개선이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났는데 왜 하필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답변해 주시죠. 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보면은 현대상사, LG상사죠. 죄송합니다. LG상사 시가총액. 제 종목을 탐하지 마세요. 네, LG상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올해 부진합니다. 부진한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2010년서부터 3천억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단기 순이익이 줄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예상이 한 1,400억 수준 정도 됩니다. 굉장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흐름에서 보면 충분히 월봉상으로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이 3만원 선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3만원 굉장히 중요한 선이고, 이 선을 지금 3번 정도 방어를 했던 그런 모습이고 반등을 하는 흐름이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흐름이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2분기까지는 좀 어닝 쇼크인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시 석탄 가격의 반등이 중요한데, 역으로 그렇습니다. 중국 수혜주가 화학, 철강, 건설뿐만 아니라 LG상사도 사실은 중국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소비량의 거의 절반을 중국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석탄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3분기 실적이 조금 더 개선이 돼준다면 이런 바닥권의 주가는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에게 이제 답변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좀 잡히네요, 그죠? 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실적이 3분기에 어디까지는 좀 예상치고, 근데 어디까지 또 기업 분석에서 예상치가 나온 거는 올 한 해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실적이 지금 보시면, 1,500억 정도의 1,500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00억 이 정도인데 거의 좀 500억 정도가 전년 대비 좀
감소하는 건데 3분기에 잠깐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해서 이게 좀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만 봐야 되는 건지. 투자자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역시나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바닥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충분히 그 부분은 3만 원까지 하락하면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단기 트레이드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만요, 정대면. 자, 잠깐만. 일단 우리가 가격 한번 듣고 다시 한번 감론을봐 좀 이어가 보자. 자, 매매 전략 한번 차트를 통해서 이제 세워주시죠. 네, 매수가는 오늘 가격에서 조금 유격은 있습니다. 34,2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말씀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좀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37,500원 선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역시 21선 라인에 위치한 32,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비중은 10%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더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럼 이거 만약에 지금 중기를 꼭 갖고 오셨는데 현재까지 손실을 보고 가져가신 분들은 그냥 향후 중장기로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시는 관점인지 아니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갖고 단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좋으신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중장기로 가지신 분들은 지금 팔면 안 되죠. 왜냐하면 팔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월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주가가 거의 2년 이상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을 했고 이제 3만 원 선의 어떤 지지선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석탄 가격이 반등을 해준다면 충분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태 기다리셨다면 지금 파실 수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상승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만약에 이런 3만 선의 지지와 또 최근에 이제 고점이었던 3만 4천 원 선에 안착을 해준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2월 멘토. 자, 우리가 이 상사주는 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3대 상사, 세계 상사를 보면 현대 상사, LG 상사, 그 다음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을 볼 수 있는데, LG 상사는 사실은 이 석탄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승부수를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셰일가스나 전반적으로 자원개발 쪽이 LNG 쪽 이쪽으로 좀 쏠리는데 계속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까요? 석탄 광구를 개발을 해서? 사실 석탄 광구만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현대 엔지니어링과 그 합작했던 플랜트도 역시 천연가스 쪽의 플랜트고요. 다만 이제 LG 상사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석탄 가격에 상당히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가 사실 이제 중국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가 이런 호조세, 특히 지표 호조라든가 최근 오늘 중국 지수도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흐름이다 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올해 실적 상당히 저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도의 실적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뭔가 이렇게 주번이 되면 석탄 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네. 지금 중국이 지금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죠. 사실. 그만큼 석탄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거의 석탄량의 절반 이상을 지금 거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셰일가스다, 천연가스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중국 대륙에서 석탄을 소비량이 많답니다. 승부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2월 멘토의 첫 번째 내일장 승천주 LG 상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민감주 쪽으로 들어왔었던 화학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이 다시 한번 포트에, 그래서 자신있게 포트에 집어넣겠다 앞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요. 롯데케미칼 탄력 하나는 끝내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롯데케미칼은 6월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롯데케미칼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시면 일단은 1차적인 상승은 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8월까지 해서 한 19만 원 선까지 반등이 좀 이루어졌었다가 최근에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지금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적으로 롯데케미칼도 월봉으로 일단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도 45만 원 선에 유지했던 그런 주가가 지금 최근에 20만 원 이하로 하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흐름에서의 어떤 여력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제품 가격이 조금 인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약간씩 좀 수요 회복이 되면서 제품 가격이 약간 반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의 흐름을 탄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 뭐 예측이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석유화학의 수요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예측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20만 원을 상회하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측 범위기는 내년부터는 정상화 가능성이 상당히 저 주쌤의 귀에도 쏠깃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롯데케미칼 먼저 일단은 가격 전략, 매매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롯데케미칼은 오늘 가격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18만 8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21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은 15%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매 전략까지 좀 살펴봤고요. 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서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뭐 최근에 지수를 올라왔던 거에 아까도 뭐 우리가 이슈앤토크에서 말했지만 지수가 1950이 단기 고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끌고 올라왔던 화학주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견인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가면 오히려 목표가를 좀 도달하지 못하고 밀리지 않는, 즉 지수 자체가 1950 고점인데 요 종목도 아마 지금 들어가면 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역시 흐름상으로는 제가 이제 중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약간 단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일단 이전 고점을 상승하는, 돌파하는 정도의 강세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21만 원의 목표가를, 사실 큰 목표가가 높은 건 아닙니다. 21만 원, 지금 가격이 거의 19만 원 선이기 때문에 21만 원 선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의 흐름상 우리가 이제 주가 기술적 분석상에도 이제 흐름을 좀 보면은 1차 상승하고 나서 지금 17만 원 선 정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요.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여기에 힘을 더해주는 것은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열면. 얘기하시죠. 네, 지금 보시면 최근에 찍었던 그 거래량, 최근에 찍었던 고점이 한 19만 3,500억 원인데요. 그럼 이걸 충분히 지금 넘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고점을 찍었을 때 좀 매도 나온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량은 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럼 이 매물을 지금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지수가 오늘 고점인데도 단기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지수 자체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지수는 상당히 이제 그 언제가 고점이냐 굉장히 좀 말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고점을 다질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2000선을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멘토님은 요번에 부활장에 2000포인트. 네, 저는 2000포인트, 사실은 2000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수가 2000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2000포인트를 넘어서야 되죠. 종목의 상승이. 왜냐하면 지금 그 투자자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는 게 지금 2000포인트 가는데 내 종목은 그렇게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예, 지금 씹어갖고, 네, 진짜. 지수하고 종목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2000을 간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나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 흐름은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열면 또 지금 그러면 자 지수의 고점 영향에서 이 지수 관련된 경기 민감주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죠? 최근에 좀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그 관점 보면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정대희 멘토 의견과 저도 좀 동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적정 주가 지금 현재의 가치를 평가해 봤을 때 현재 가격이 적정한 위치인 건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조금 프리미엄 붙어있는 입장인가요? 지금 보면은 사실 적정 주가 선이라고 봐야죠. 프리미엄은 많이 거의 다 빠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화학주가 사실 실적 쇼크 때문에 굉장히 크게 빠졌거든요. 네. 보시면 시가총액은 지금 6조 4천억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상으로 그 현재 네. 올해 실적을 좀 보시면 사실 그동안 그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이에요. 사실 2010년, 11년이 거의 1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거뒀다가 최근에 3천억대로 크게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 물론 밸류에이션을 엄밀히 뭐 퍼 기준으로 본다든가 한다면은 주가가 좀 올라왔을
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어떤 수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봤을 때 단순히 현재의 어떤 실적 가치만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네. 현재 성장 가치를 봤을 때는 이 정도 흐름, 특히나 자산 가치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주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적정 주가의 전환.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를 딱 논했을 때 지금 적정한 가격대 대비해서 조금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올 멘토에 우리가 롯데 케미칼까지 좀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죠. 멘토링을 잘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제 매매들을 지금부터 적으셔야 될 거예요. 종이 준비됐나요? 자, 저는 펜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적어서 체크해 보겠는데요. 2월 멘토의 내일장 승전 두 종목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승전 들어 먼저 첫 번째 주자죠. LG상사입니다. 매수가 34,2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서 편입 시도를 하겠고요. 목표가 37,500원. 대신 이 LG상사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32,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중 10% 역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 그런가 비중이 좀 축소돼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가죠. 시원하게 경기 민감주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적정 주가 부근에서 충분히 매력있다 롯데케미칼을 가지고 오셨고요. 매수가 188,0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21만원, 손절가 17만원, 그리고 비중은 앞에 LG상사보다 5% 더해서 15%로 포트에 편입 시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쿠쿠. 자, 깔끔하고 매력있게 포트폴리오 이제 확인해야겠죠. 가시죠.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안 하시면 아이 돼요. 아시겠죠? 자, 샘플러스를 가면 이월 멘토도 있고 정대의 멘토도 있고 그중에 기둥뿌리 추쌤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포트폴리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인할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운영 원칙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점검 시간 출발. 휘비고. 자, 운용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각각 여러분들의 예탁 자산에 대비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으로 가상계좌 운영이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매수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을 해서 밴드 편입을 시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죠. 3천만 원 포트폴리오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최명성 멘토 우리 이장님이네요. 현재 종목이 6종목이 포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장의 현대하이스코가 추가적으로 우상향으로 급락 이후에 급등세가 좀 나왔고요. 에스올 역시 경기 민감 중에 정유 섹터가 들어오면서 플러스권을 유지합니다. 금일장에서 이제 제일바이오가 조금 아쉽게 상승폭을 반납을 했었지만요. 현재 기준에서 전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을 유지한다는 거 가장 특징이다. 멘토링하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출연하신 정대희 멘토의 포트입니다. 이오코, 삼성 SDI, 성우 하이텍, 원익 IPS가 금일장에서 2%의 좀 아쉬운 부분에 2% 부분에 대해서 눌림 조정이 좀 나오겠지만요. 포트폴리오 모두 다 5종목 모두 다 플러스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에 상세하게 보유냐, 차익 실현이냐, 제외냐라는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셜록 홈즈 요즘 힘이 없어요. 돋보기 새로 하나를 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이고 주쌤이 개인 사비를 들여 사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오롱생명과 이수화학인데요. 이수화학이 금일장에서 16,750원에 포트에 편입이 성공했습니다. 좋은 출발 이수화. 이수그룹이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주도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단디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이시네요. 본 모습도 멋쟁이고요. 사진은
조금, 사진도 멋쟁이고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새 세 종목이나 들어와 있네요. SNC 엔진그룹을 비롯해서 오르비텍까지는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의 오픈베이스가 개별주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3.4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속에서 오픈베이스가 마이너스권에 들어왔지만 세 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5천만원 포티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주자 들어갑니다. 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겠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코덱스 인버스가 비중을 무려 50%를 채우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가 7,600원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세준과 하이텍팜은 플러스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다.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세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LGU 플러스 주파수 영향대 부분에서 상관없다. 단기적인 차익 부분이 발생됐을 뿐이지 홀딩에서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금일장이 2%대에 들어오면서 손실 부분은 거의 다 만회하는 부분입니다.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우전 해난단을 비롯해서 파트론 두 종목이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현재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나를 믿고 상남자 믿고 따라가보자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1억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신창환 멘토입니다. SK하이닉스에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100%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일장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해서 해외 증시가 워낙 반도체 관련주가 좋다 보니까 4% 넘게 급등세를 좀 보여준 종목이었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내일장에 28,9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신청하면 또 미치겠습니다. 이 대형주들을 개별주로 다 안타를 치고 계시는데, 일단 멘토분의 전략이니까요. 제가 뭐라 하지는 않겠지만, SK하이닉스 28,900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2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기아차를 비롯해서 일진 디스플레이까지 4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조금 약손실 구간에 있긴 하지만 잠시 뒤에 점검 시간에 상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승천주로 좀 들어가는 부분 LG상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주쌤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방송에 이 말씀 드렸지만 코덱스 인버스가 일단은 손절가 부분 때문에 터치를 해서 매도 처리가 되긴 됐지만요. 저는 금요일날 코덱스 인버스를 빼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수익과 상관없다. 위험성 해치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저와 함께 멘토링하고 계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홀딩 전략 잡아갑니다. 현대상사를 비롯해서 현재 5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금일장의 라운시큐어가 2,380원에 포트에 편입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포트에 대한 점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금일장에서 역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3%의 상승세를 가져오면서 수익률 당당하게 10%를 넘어서 12.30%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3종목을 포함해서 4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10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확인해봤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죠. 2월 멘토부터 좀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은 기아차인데요. 기아차는 오늘 약간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파업의 찬반 투표 이제 실시 여부에 따라서 약간 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 추세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도주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오늘 최근의 매수의 역시 핵심은 외국인이 되겠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를 했죠. 기아차 현대차 모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사실 오늘 42,000원을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네. 42,000원을 장중에 터치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강세 흐름들, 수재 흐름들, 또 주도주군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점, 또 최근에 증권사 쪽에서도 목표가 크게 상향이 됐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도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향 조정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 네. 그 다음에 이제 GS인데요. GS도 마찬가지입니다. GS도 제가 6만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6만원 선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목표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저도 다시 한번 G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리아 사태도 이제 다시 한번 개입 여부가 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좋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63,000원으로 GS도 목표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GS 같은 건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고, 자, 지금 포트에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죠. 네. 네. 일진 디스플레이가 조금 아쉬운 흐름인데, 최근에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좀 약세인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부품주인 일진 디스플레이도 역시 약세의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아쉬웠던 거는 17,000원 선 좀 깨고 내려왔다는 거 좀 아쉽고요. 또 다행인 점은 오늘 16,000원 선에 터치를 하고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6,000원 선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17,000원 선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멘토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열 멘토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지금 보유 의견을 강력히 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될 거는 GS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6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삼성중공업 역시 45,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멘토링 하시는 분들 추가적으로 좀 더 우상향을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 다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SDI부터 좀 볼까요? 예, 삼성 SDI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린 이후에 주가가 좀 잘 올라왔었고요. 또 그 과정 중에서 또 5% 정도의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현재 지금 일단 좀 약간의 상승 중에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서두에도 저번에 추천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가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자신있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에너지라든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제 3, 4분기에는 실적이 동반돼서 주가가 한번 충분히 올라오겠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약간의 전고점을 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인들의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것도 그대로 보유하고 가져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네,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종목도 그때 추천드린 후 28,000원 정도에 추천드린 이후에요. 주가가 잘 올라갔었다가 또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 지금 잠깐 조정이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 쪽에 그런 애플에 대한 신제품 저가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5C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5S까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양적 완화가 조기에 종료가 되면, 즉 금리 상승이라든가 환율 상승이 되면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손절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목표가 32,000원까지 가져가 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예, 추가적으로 또 원익 IPS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원익 IPS도 최근에 코스닥 지수 빠지곤 있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날은 바로 이제 9월 2일이고요. 그 다음날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7,020원 매수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와는 반대로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좀 약간은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이 아직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손절가 6,500원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거래량이 한번 나와주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목표가 7,300원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아쉽게 한 3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0원이 좀 도달이 안 됐는데요. 이것도 목표가 그대로 7,800원, 7,300원 정도로 가져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의 포트를 점검을 좀 해보니까 강력하게 보유 의견을 좀 주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큰 그림상으로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똑같이 보유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 이열 멘토와 함께 지금 멘토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향가 조정이 된, 목표가 상향이 됐죠. 두 종목 상당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내일장 이제 본격
본격적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점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장 전략 세우러 갑니다. 주식 선취매와 물리용 매수의 최강자 정대희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투자 습관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신 거는 해외 증시일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지금 출발되어 있는 모습이겠죠. 먼저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좀 보겠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장에서 상당히 시장의 고점 징후들이 많이 인식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일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주성면 연구원께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금일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실망스럽게 나옴에 따라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가 최소한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과 중국의 수출 실적 개선에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추석 전까지 시장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며 혼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FOMC에서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증권 매입량을 각 100억 달러씩 줄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여름 휴일을 마치고 개회하는 미국 의회는 오는 11일 시리아 군사 개입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양적 완화 축소와 시리아 공습 의회 표결 등 이슈를 앞두고 뉴욕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전쟁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또다시 한번 조기 종료 규모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에 반영이 좀 됐던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와 함께 이제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마저 살펴주시죠. 네, 유럽 증시는 투자자들이 시리아 공습에 대한 미국 의회의 결정을 관망하면서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오전 아시아장에서 나온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며 아시아 시장의 급등을 이끌었는데요. 이르면 오늘 11일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미 상원의 시리아 군사 개입안 표결을 두고 보자는 관망세가 매수세를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 6개의 TV 인터뷰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리아 공습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은 이번 주 초반 투자에 대해 다소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 개장 이후 유로존 센틱스 투자자 신뢰지수 역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지표를 발표하였지만 시장은 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야, 유럽 쪽도 지표가 상당히 호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유럽과 미국, 우리 주성면 연구원님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참 우리나라 동심환기 직전에 뭔가 이벤트가 하나 터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자, 야간 선물 시장 주간 이후에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고 수급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양호한 경제 지표 발표로 인해 국내 증시도 간만에 시원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야간장은 소폭 상승하며 강보합세로 시작하여 외국인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서며 약보합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감소하며 현재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 증시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럽 증시와 같이 야간 선물 시장도 오늘 한산한 거래 속에 투자자들은 양적 완화 축소와 시리아 공습에 대한 미 의회의 판결을 기다리며 거래를 서두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 9월물 선물 만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보유 포지션을 롤오버할지 청산할지 여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요, 연구원님, 이번 9월 동시만기 때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이 오늘부터 조금씩 선물에 대한 청산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본인의 사견은 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베이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요. 사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시리아 전쟁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든지
이렇게 뭐 발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영향을 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외적으로는 이슈가 뭔가가 특별한 것이 없다라면 조용히 넘어갈 만기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역시 우리 연구원님 목소리만큼 저만큼 매력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사업부의 탑이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글로벌사업부의 주성면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겠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두 분하고 조금 얘기를 나누기 전에, 내일 주요 발표 시장이 좀 뭐가 있는지 한번 화면 한번 통해서 주쌤이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주쌤이. 근데요, 내일 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발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중국에서 보셔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광고업 생산지수 지금 많이 안 보셔도 좋을 것 같겠고요. 소매 판매 건수 부분을 좀 소매 판매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고정자산 투자권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연간 대비 쪽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두 분 다. 자, 이번 주에 만기주 들어왔잖아요. 2월 멘토. 이번 만기 조용히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벤트가 좀 걸릴까요?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시리아전의 개입 여부가 상당히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을 11일 날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지수가 그동안 상당히 좀 쉼없이 상승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대희 멘토는요? 저는 지금 9월달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FOMC 회의인데요. 일단 저는 9월 12일 날에는 조금 조용히 넘어가거나 아니면 장 초반에 좋다가 장 후반에 좀 던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아마 대형주 위주의 좀 상승이 나오면서 그때 이후에 이제 아마 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일단 옵션 만기는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오전에 좋겠다가 오후에 좀 빠지는 모습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요. 두 분 다 일단은 대외적인 변수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만기주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으니까 내일장 조금 큰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내일. 자, 2월 멘토 내일장 우리가 뭘 체크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은 코스피 위주의 장세입니다. 대형주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매매 타입을 지금은 대형주 장세, 그러니까 대형주 매매 쪽으로 국한화하시는 걸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세 자체적으로도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강한 상승이고 지금 시장을 주무르는 것이 역시 외국인이라고 본다. 외국인의 흐름은 완전히 코스피 쪽에 오리엔트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속해서 굉장히 큰 물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이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약간 매도 우위 쪽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추세를 일단 돌파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지금은 대형주 장세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을 즐기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조정의 빌미가 나온다면 조정을 활용해서 분명히 발을 담그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2월 멘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내일 자체적으로도 만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온다라면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추격 양봉 잡아도 된다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2000포인트를 일단 흐름상으로 봐도 한 번은 터치해줄 수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언제 이제 조정이 나올 거냐 이게 상당히 관심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추세 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양적 완화의 규모라든가 시가 늦춰질 수 있다라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가 강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상승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을 즐기면서 코스닥 쪽 집중하는 바에는 차라리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쪽으로 즐기자는 2월 멘토의 내일장의 의견이었고요. 정대희 멘토는 내일장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맞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지금 기조가 흘러가는 건 맞아요. 맞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지수와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대형주가 상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을 거라는 게 제가 보는 현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대형주를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다.
지금의 그 대형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기보유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갖고 가시는 거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그리고 손실이었다가 수익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중 축소하시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닥 종목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요. 좀 차트를 보면서 그냥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 뭐 인터플렉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파트론, 이런 차트들이 있는데요. 네. 코스닥 대응 방법입니다. 이런 차트에 지금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최근에 가장 최저점이 이탈되지 않으면 무조건 홀딩하고 보유하고 계시고요. 절대 코스피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없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추정해서 절대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타 정도는 보셔도 되겠지만, 지금 가져가서 큰 상승세를 먹겠다. 뭐 지수가 2000포인트 가니까 그거 오히려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조정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코스닥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저점이 이탈되지 않으면 가져가셔라. 그리고 내일 봐야 될 거는 외국인의 기관의 수급사항을 반드시 보셔야겠죠. 코스피 쪽은 외국인의 수급인 매도가 나오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 반등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두 분과 함께 내일의 큰 그림을 좀 짚어봤는데,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내일 극명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한 땀 한 땀 공격적으로 사왔던 선물 포지션의 미결제가 급등하고 났던 포지션들이 오늘 청산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 4천억 정도의 매도 압박 부분이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상향을 마감은 했어요. 동시호가에서 유가증권 시장 같은 건 왜곡도 됐고요, 종합지수상. 자, 이게 신호탄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장 조금 올라가 있는 종목군도 팔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월 멘토? 말씀드렸습니다만 걔네들 되게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차 군단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상승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고는 파실 필요 없다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낙폭이 컸던 뭐 화학이나 철강, 건설주는 이제 길적 반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겁나서 못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 발을 어느 정도는 담글 수 있는, 물론 이것을 조정에 잡느냐 추격 매수를 하냐가 상당히 이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위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잘못하면 조금 많이 고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공격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뭐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고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 포지션을 담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위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머리 아파라. 자, 정대 멘토. 예. 네, 지금 오늘 선물 매도가 오래간만에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적은 금액은 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미결제 상단을 찍고 내려오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추가적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실적이 얼마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고점이었다라는 거는 반드시 차익 매물들이 나옵니다. 단기 차익 매물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똑같습니다, 전략은. 분명히 수익 나는 것들은 반매도 하시고, 주식의 승자는 수익 나는 거 챙기시는 분들이 승자입니다. 내 계좌에 아무리 빨간색으로 현재 계좌가 있다고 해도 팔지 못하시는 분들은 승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템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코스닥 종목은 좀 보유하셔서 최저점 이탈 안 되면 가져가셔라.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의 전략이 좀 극명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월 멘토 같은 경우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손실구원이 들어온다 그래도 지금은 발을 담가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내일. 그다음에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자. 일단 현금화를 좀 시켜보자라는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늦은 밤 우리 정대희 멘토와 이월 멘토와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엔딩을 말씀드려야겠죠.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생각 했습니다. 안방마님 어디 갔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안방마님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저희 주식 승천의 안방마님 자리를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겠고요. 자, 보내드리기 앞서서 내일도 어김없이 우리 멘토들의 릴레이 무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무누 멘토의 무방이 진행되는데요. 9월달 세 판 짜기 전략으로 하니까요. 샘플러스를 통해서 8시 30분부터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조금 내용이 많은 만기주의이긴 하지만요. 전략 잘 세우신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은 대세 하락의 신호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주쌤이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